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5% 상승.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별로 안 올랐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일단 바닥 확인을 했다는 거에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뭐 다중 바닥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바닥 구간은 나왔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 이게 흔히 얘기하는 상승 1파. 그리고 이 상승 1파는 상당히 길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뭐 1, 2, 3, 4, 5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관점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실적이 실제 증가하는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을 구분 지어서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증가해서 상승하는 마지막 파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이닉스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보면 2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빠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하이닉스 실적 5조가 넘었습니다. 23년도 하이닉스 실적은 7조 7천억의 적자였어요. 자,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죠?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흑자 규모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 말고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요. 전까지 여기 상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대략 보시면 10한 3, 4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24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한묶음이죠. 지금 세트로 봐야 되죠. 왜? 한미반도체 그 TC 본딩 장비, 그렇죠? TC 본딩 장비가 하이닉스로 가고, 하이닉스에서 HBM 만들고, HBM이 엔비디아로 가고,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확인되니까 하이닉스의 실적 당연히 좋아지고, 장비 많이 갖다 쓰니까 지금 공장 증설 계속하고 있죠. 장비를 많이 갖다 쓰니까 한미반도체 당연히 실적 좋아지고,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62평을 수렴하는 정도에서 약간 이렇게 출렁거리는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경기 침체 이슈. 그게 딱 불거진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경기 침체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선반영이 이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확인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더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삼성전자예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거의 한 9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한 여기 가격대를 보면 7만 원대. 근데 뭐가 나왔죠? 저가를 지켰죠. 왜 지켰을까요?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적게 올라가면 적게 떨어지죠. 그럼 이 바닥을 지지하는 건 뭘까요? BR. BR. 이게 북밸류입니다. 북밸류. 하나 더 붙이면 P예요. PBR. 그렇죠. 이 PBR 코스피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0.86배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의 14%만큼 저평가되는 구간까지 내려왔고, 그 당시의 가격대가 하이닉스 기준에서 15만 원. 한미반도체는 코스닥이기는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이니까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격 확인하고 나서 상승하는 구간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손절에 대한 기준치를 잡아야 돼요.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면 손절 못합니다. 이거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실전에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현대 로템이에요. 제가 오늘 매도를 했는데 어저께 요 물량은 제가 장중에 단타를 친 거고, 여기 현대 로템 7월 달에 매수한 물량은 모두 매도를 오늘 다 했습니다. 수익은 16.9%. 자, 그리고 이걸 오늘 시가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부분. 그렇죠? 왜? 강세 종목군들. 자, 그러면 이게 뭐 신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한 겁니까?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이렇게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 뭐 대부분 오늘은 반등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JNTC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요,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절대 조작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빨간색 B라고 되어 있는 게 매수, S라고 되어 있는 게 매도예요. 파란색.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인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죠. 그런 결과 뭐 19%, 22% 이렇게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성광밴드,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뭡니까?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뭐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쭉 올려서 보면 뭐 리가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제가 시장 폭락 구간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나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2%, 6%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의 타점을 잡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손절이라 그랬죠. 손절을 내가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이 왜 못하냐면 쭉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만약에 리가캠 바이오가 여기 나 62,000원에 살 거야. 그래 지금 기다립니다. 실제 내렸어. 62,000원 샀네요. 근데 이게 52,000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럼 62,000원 싸다고 생각했는데 52,000원 가면 더 싸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손절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싸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보유 기간만 길어지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여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여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면 계속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매매하는 구간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매수 확인이죠. 그리고 매도, 매도 확인하고 다 합니다. 그런 결과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것 때문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먼저 보라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고, 그렇죠? 매매한 결과 끝까지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분들 계속 매매하고 있으니까 뭐야? 매수매도 한 결과 뭐 25%, 14%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는 부분을 우리가 한미반도체에 대입을 시켜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딱 한 가지예요. 이제 바닥이 나왔다. 이제 바닥 확인이 됐다. 그리고 나서 미증시가 반등하는 그 시간 자체가 못해도 2달은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2주 뒤에 뭐가 나오죠? 엔비디아 실적 나오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반도체가 약간의 이 출렁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바닥이 나왔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62평까지 올라가더라도 35% 정도입니다. 오늘 5% 올라갔으니까 30% 정도 남아있죠.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2평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그 확인 과정,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확인하고 매수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손절도 가능하다. 손절을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쭉 보유하고 있다면 손절에 대한 기술 반드시 배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지금 반등 구간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을 일단 받고 바닥을 보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강세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등 기간은 대략 한 2개월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2개월 내에 우리가
손실이면 손실을 다 없애는 정도, 그리고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유 기간을 줄이는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반도체 최악은 일단 지나갔으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계속들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계속 보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